예, 오늘은 원인자 부담금, 상가 계약하실 때, 이 복병이죠, 복병.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딴 거 아니고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이 신도시하고 구도심으로 나눠지죠. 이제 신도시를 개발한 경우에는 서울로 치면 강남이나 저쪽 뭐 신도시 일산, 분당 이런 거죠. 대전에도 마찬가지로 둔산, 도안 신도시, 그리고 원도심인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뭐 이런 쪽을 구도심이라고 해요. 신도시하고 구도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느냐, 아니면은 옛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6.25 사변 때 이후에 저희 동네 기준으로 하면 대전역 앞으로 해가지고서 그 피난민이나 난민 혹은 여기 토착민들이 시장을 만들면서, 중앙시장이죠, 전통시장을 만들면서 상가 건물을 하나하나씩 지어왔어요. 불과 한 20-30년만 하더라도 건축법이라는 게 그 건축 설계를 하시는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100장 미만이었대요. 이게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근데 지금 날로 고도화되고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해가지고서 주거용, 상업용 뭐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인구가 들어올 거다 예상을 해서 상가용 건물들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신도시가 어느 정도 하수를 쓸 건지 거기에 따라서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20년, 30년 하셨다는 분들조차도 이 원인자 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대전 같은 경우에 신도시 구도심이 있는데요. 신도시 둔산동 생긴 지가 벌써 30년 됐거든요. 둔산동하고 도안신도시에서 이 부동산 중개업 하신 분들은 이거를 있다라고, 뭐 제 선배님 중에 한번 원인자 부담금 있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런 게 왜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을 시작했던 곳이 신도시인 곳은 이게 아예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이라 해서 폐수죠. 오수하고 하수 나오는 건물 안에 정화조가 있어요. 하수종말 처리장이 아니라 개별 건물마다 다 그거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어요. 이 처리 시설이 만일에 사무실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쓰거나 오수를 많이 방류를 안 하는 업종이었는데 갑자기 구도심에서 식당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 이럴 때는 하수하고 오수 처리하는데 용량이 많아지겠죠. 이럴 때 부담하는 것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50만원, 60만원이 아니라 딱 말씀드릴게요. 2-3천만 원입니다. 2천이나 3천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자, 개념은 뭐냐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최초 건축주, 신도시에 지시는 분들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구도심권에서 만약에 상가 건물을 지시거나 상가주택을 지시는 건축주가 1회 납부합니다. 1회.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새로운 세입자가 보험회사 쓰던 사무실을 갑자기 식당으로 변경했다. 근데 중개를 했어요. 근데 이 원인자 부담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중개인이 중개를 했어요. 뭐 얼마 되겠어? 하고. 그런데 덥석 이 구청의 청소과에다가 문의를 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이런 게 있는데 업종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천청병력 소리가 나요. 원인자 부담금 2천, 3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할까요? 이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10톤 초과부터 누적되는 거에 대해서 초과적으로 내요. 이 계산 방법은 저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단, 업종 변경을 하실 때에는 특히 식당, 오폐수를 많이 내는 것들, 이런 걸 하실 때는 이게 부담을 할 수 있다.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환경개선 부담금이죠. 환경개선 부담금 한 50평 이상 사무실로 쓸 때, 이건 발생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잠깐 제가 얘기했었죠. 자,
이렇고요. 자, 제가 이게 계산하는 거에 나왔는데요. 뭐 이쪽 단독 정화조 원인 인원 업종 오염 개수 이게 각 시군구 조례별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음식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10톤 이상 넘을 때 10톤 이상 넘을 때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일 오수량 해당 건축 바닥 면적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 요거 있죠. 이게 제곱미터가 아닙니다. 1cbm입니다. 그러니까 1m 가로 세로 높이. 이게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리네요.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그 무역업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cbm이라는 거. 그래서 1m, 1m, 1m 이렇게 1m, 1m, 1m. 요게 1cbm입니다. 이 cbm당 딱 앞에 보세요. 1000만원이죠? 조금만 늘어나면 그냥 2000, 3000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중개인에 하실 때 누가 부담해야 된다? 건축주하고 임차인하고, 아니 주인하고 건축주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부담의 주체는 이 사용 용도상으로서 수익을 제일 많이 겪는 임차인이 낸다라고 명기를 하시고 하수도과에다 바로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좀 줄이던가 아니면 월세를 좀 조정을 하던가 이렇게 하고 가셔야 돼요. 특히 구도심에서 요거 빼놓으시면은 중개사고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게 이거니까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업종 변경, 특히 식당 넣으실 때, 식당, 공장 창고 넣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넣으실 때. 근데 뭐 원도심 뭐 이런 상업지역에다 공장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공장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반드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